자,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2학년 전학생들 일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한 25분 정도 좀 시간이 있어가지고요. 영상을 찍는데 이제 많이 찍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선생님이 이제 개념만 찍도록 할게요. 문제는 이제 제가 이제 내일 쉬는 시간에 이제 또 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제 요 개념을 가르칠 건데 일단 말 그대로 일단 요거부터 이제 가르칠게요. 요 개념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요 방정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방정식을 배웠다면 이제 고등학교 이제 2학년 때는 이제 지수 방정식을 배울 건데 이 지수 방정식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지수 방정식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해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들을 이제 일품에서 가르치겠다 이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 그대로 방정식인데 방정식은 뭐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인데 그 x가 지수에 있다 이거죠. 지수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방정식이죠. 가장 간단한 예를 들면 뭐 2x는 뭐 32 이런 것들 지수 방정식이겠죠. 지수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이제 방정식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을 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좀 만들어도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는 t에 대한 방정식인데 뭐 t 자리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집어넣어 보면 이것도 이제 지수 방정식이 되겠죠. 선생님은 이제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할게요. a가 0보다 크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형태에서 문제를 풀 때 구체적으로 a가 뭔지 주어지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특별히 안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지수 방정식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뭐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지수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방정식이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지수 방정식의 개념, 지수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방정식 그 정도만 얘기할 수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자녀들. 그런데 그런 지수 방정식을 해결하는 방법이 일단 일품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게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밑을 갖게 하는 경우에 밑을 이제 갖게 해서 해결하겠다. 밑을 갖게 해서 해결하겠다. 어떤 얘기냐면 제가 만약 여러분들한테 가장 간단하게 2x는 2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 이거 뭐예요?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장난치지 마세요. x는 3이요 이렇게 하겠죠. 이제 밑이 이런 내용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2에 뭐 x-2가 뭐 2에 뭐 3x-1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역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겠죠. 어려운 얘기는 안 할게요. 밑을 갖게 해서 해결한다. 그건 뭐냐면 밑이 같으면 지수만 비교하면 된다 이거예요. 지수만 비교하면 된다 이거예요. 요거를 이제 일품에서는 AFX 이런 식으로 했죠. A 이제 GX 이렇게 한 거예요. 요거와 똑같은 표현이 뭐다? 이제 FX는 이제 GX다 이렇게 해서 밑이 같다면 fx하고 이제 gx는 같다 이거죠. 밑이 같다면 저 방정식을 풀 때 이제 fx의 gx를 이용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필요 충분 조건 이 말이 이 말이고 이 말이 이 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 때 이거를 이용해서 풀자 이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걸 안 하잖아요. 뭐 1fx 이렇게 해서 1gx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fx하고 gx가 달라도 fx하고 gx가 달라도 이게 5이고 7이라면 똑같잖아요. 그랬을 때 이 밑이 1이 아니게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밑이 1이 아니다. 얘는 1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말 없으면 이제 양수라고 주어질 거예요. fx, gx를 이제
실수 전체로 확정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기 때문에 A는 1이 아닌 양수 이렇게 줄 거예요. 때에 따라 양수란 말이 안 주어져도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데 이제 1이 아니라는 말은 꼭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런 이제 이런 거 이제 문제 풀 때도 생각하면 되니까요.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밑을 각계에서 했을 때 A만 생각해라 이런 거 하나 이거예요. 근데 좀 참고해 줄 건 A는 1이 아닌 양수다 이것까지 알면 좋은데 일단 이게 더 중요합니다. A는 1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쨌든 저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가 이제 지수를 갖게 해서 해결하는 건데 요게 좀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지수를 갖게 해서 자 선생님은 감기를 안 나는 게 확실해요. 계속 맞춤법을 풀리고 있어요. 지수를 갖게 해서 해결하는 건 어떤 거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A하고 이제 B는 양수라고 할게요. 특별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A하고 B는 양수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왜 그러냐면 왜 특별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냐면 만약에 제가 지수를 갖게 이렇게 했는데 양수라는 조건 안 해버리면 마이너스 2의 제곱도 4고요 2의 제곱도 4가 돼서 그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A가 2가 될 수도 있고 A가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특별한 상황을 만들고 싶으면 알아서 A가 딱 하나 명백하게 하나 나오게 하고 싶어가지고 A, B를 일단 양수라고 했어요. A, B는 양수. 자 어쨌든 지수를 갖게 했을 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시작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지금 스토리는 뭐냐면 지수 방정식을 풀 때 밑을 가해서 해결할 때는 fx equal gx로 해결하겠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랬을 때 당연히 A는 여기가 1이 들어갔을 때는 이걸 쓰면 안 된다. 그 정도 알아두면 돼요. 1이 들어갔을 때 이걸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수를 갖게 해서 해결하는 경우인데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문제와 이제 A를 풀 때 A는 B 또는 무슨 말이냐면 A하고 A 같아버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A를 풀라고 했어요. 이렇게 B는 0보다 커요.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 B가 밑하고 같을 수 있다는 얘기죠. A가 B 또는 이 뜻이에요. 지수를 갖게 했을 때 밑이 같은 경우에 B가 2 양의도 생각해야 되지만 다른 경우도 생각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x-r가 0일 때도 생각해야 돼. 또는 x-r가 0이거든. 무슨 얘기냐면 x-r가 0이라는 건 이제 야이가 0이면 2의 0승이든 B의 0승이든 둘 다 1이니까 같다 이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다 설명하면 그 제자님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거를 막 이런 식으로 다 화학적으로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지수 방정식을 지수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방정식인데 지수 방정식을 해결할 때 밑을 갖게 해서 해결할 때는 지수 fx는 gx로 해결하겠다고 fx는 gx 그래서 이제 지수를 갖게 해서 해결할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하자. 밑이 같을 때와 여기 문자로 할까요? 그렇게 돼 있을 때 지수를 갖게 할 거죠. 이렇게 돼 있을 때 밑이 같은 또는 여기 옆에로 적어줄까요? A는 B 또는 fx가 0일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이제 A가 A 역시도 식으로 지어줄 수 있어서 A를 이제 AX 이런 식으로 이제 적을 때도 많아요. 근데 그건 뭐 똑같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이런 형태를 일단 받아들이시고 지수를 갖게 해서 해결하는 경우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구나. 밑이 같은 경우와 fx가 0일 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더 얘기 드리면 이런 것들을 할 때 내가 이제 fx 그래도 fx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했어요. 이렇게 뭐할까요? 이렇게 지수가 같죠?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두 가지. A와 A 가까워요. A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B의 영승도 1, O의 영승도 1이니까 이런 거. 그럼 내가 만약 이렇게 놓다면 B가 5이거나 X-1이 0이거나 X는 1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밑을 같게 하는 경우는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밑을 같게 하는 경우는 지수가 같음을 이용하면 되는 거고, 지수가 같을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하자고요. 밑이 같을 때와 지수가 0일 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이 정도 하고 빨리 기점 설명하고 올라가도록 할게요. 자꾸 기침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여러분들 좀 죄송하네요. 근데 이제 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 이제 그리고 또 제자님들하고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좀 아프더라도 계속 촬영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님들 응원합니다. 또 잔소리했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반복되는 경우에요. 아까 예를 들어 제가 AX의 이것도 또 어려운 얘기는 안 할게요. 이런 식의 이제 형태가 있다고 칠게요. AX의 제곱 3 가장 쉬운 걸로 합시다. 어떻게든 똑같은데 3으로 할까요? 이런 게 있다고 칠게요. AX의 제곱 마이너스 3 AX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돼 있다고 칠게요. 그렇으면 일단은 A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구체적인 수로 주어질 거예요. 아마 안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반복되는 형태가 있으면 AX가 반복되는 형태가 있으면 AX를 T로 취하해서 풀라고요. AX가 반복되는 첫 번째 지금 스토리가 지수방정식을 풀 때 밑을 갖게 하는 거. 스토리가 밑을 갖게 하는 거. 밑이니까 밑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세요. 밑을 갖게 하는 경우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지수를 갖게 하는 경우 그리고 통째라고 생각해요. 통째. 아이가 통째로 반복되는 경우에서 통째로 반복되는 경우는 근데 이게 치워나가는 순간 t가 0보다 크다 그런 범위 설정을 해주고요. a를 이제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양수라고 준다는 거. 자, t의 제곱 이제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해서 치환해서 풀면 된다 이죠.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얘기 드리면 이런 형태에서 여기에 이제 두 근을 이제 알파 베타라고 하면요. 여기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A 알파가 이제 여기 들어가면 X가 알파가 들어가면 여기 근은 이제 X를 이 방정식도 결국 X를 만족하는 녀석을 찾는 거잖아요. 여기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X의 알파를 집어넣으면 X의 알파를 주면 이게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X의 알파를 집어넣으면 T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또는 이제 A의 베타를 집어넣어도 이제 T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A 알파가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근이에요. A 베타가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근이에요. 그래서 A 알파를 내가 T1이라고 놓으면 A 베타를 T2라고 놓을 수 있다. 요 정도 조금 더 아시면 좀 고마울 것 같아요. 여전히 이렇게 해서 우리가 X 값을 구하는 거지만 역시 그 지수 방정식 역시 X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 여기 더블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 알파 베타는 X 값이에요. 근데 치환했을 때 얘를 이제 T로 치환했을 때 얘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T가 1이 여기 근이에요. T2가 여기 근이에요. 그럼 T1은 어떤 형태냐면 A 알파 형태의 얘기죠. T를 AX로 치환했기 때문에 이 T가 여기 근이잖아요. X의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 알파가 T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하실 수 있으면 좋아요. 제가 이 정도만 이제 얘기하겠고요. 감기가 좀 쉽지 않네. 문제는 나중에 또 시간 지나니 푸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족했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프라인 때는 아주 힘차게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분량 고생 많으셨습니다.